자, 코브라 그룹을 왜 해야 되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코브라 그룹은 1948년, 48년에 등장한 그룹인데 이 코브라 해서 코는 코펜하겐, BR은 브뤼셀, 그 다음에 여기 A는 암스테르담. 그래서 코펜하겐, 여기는 덴마크의 중심 인물 아스거 요론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에는 중심 인물이 캐럴 아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게 코브라 그룹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48년에 이 코브라 그룹이 왜 등장하게 됐는가? 그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1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2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알겠지만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문명에 대해서 비판의식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반문명적인 그런 사고를 하게 됐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전에도 봤지만 뭐 실존의식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어떤 문명적 사고, 문명적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면서 근원에 대해서 탐구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원? 하니까 또 뭐가 생각나나? 우리 지난 시간에 근원에 대한 탐구를 했던 독일의 표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독일은 언제? 1차 세계대전 때 그때 전쟁의 후유증을 겪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문명 산업혁명 이후에 독일은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 점에서 독일이 근원을 탐구하고 그 이전에 문명 이전의 시기로 돌아가고자 내면을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아마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코브라 그룹도 이렇게 문명에 대한 비판의식 속에서 근원에 대한 탐구로 작품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융의 집단 무의식이에요. 융의 집단 무의식.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는 결국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 또는 우리 집단, 이 문제이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개인의 무의식이죠. 그 이론과 관련해서는 이건 너무 개인주의적 사고다. 그리고 이 무의식을 탐구를 해봤자 결국에는 개인의 자아 해방에 불과하지 않느냐. 우린 그런 점에서 융의 집단 무의식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감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 인류의 보편적인 감정의 그 근원에 뭐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탐구해보자라는 것이 얘들의 모토였어. 그래서 융의 집단 무의식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융은 이런 얘기를 해. 원형이라는 게 있다. 원형. 자, 예를 들어 어머니라는 것에 원형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나라나 어떤 인종이나 할 거 없이 어머니에 대해서 엄마 하면 뭐가 떠오르니? 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감정을 느낄 거야. 엄마? 말만 해도 뭉클하고 막 보고 싶고 막 집에 가서 빨리 보고 싶고 막 그런 느낌 있죠. 그런 식으로 어떤 그 키워드를 이야기를 했을 때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거란 말이지. 하나 더 해볼게요. 천사가 있어. 그럼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어. 그럼 천사와 악마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은 다 우리 비슷할 거란 말이야. 그런 식의 보편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있는데,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이야기하면 추상적이니까 신화라든지 또는 뭐 문학 또는 종교 이런 것들과 관련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돼요? 공통성 그리고 또 그것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코브라 그룹 같은 경우에는 원시성에 근간을 해서 이런 원형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느냐. 자, 특성. 일단 모티브.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것은 원시적 미술과 그리고 아동화 그리고 신화 이런 데서 보여지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그 표현에 있어서 형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작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앵포르메라고 비슷해요. 그래서 기이하거나 왜곡된 형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색채는 어떠냐? 색채는 강렬한 색채. 그래서 우리가 근원을 찾는다라는 것은 아프리카 조각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약간 원시적이고 거칠고 뭐 이런 것들이 발현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렬한 색채, 그 다음에 또 거친 붓질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코브라 그룹은 조형성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얘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상황주의 SI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동시대에 코브라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얘들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은 따시즘한테 영향을 줘요. 따시즘. 그래서 코브라가 결과적으로 타시즘에 영향을 줬고, 이 타시즘에 구분을 해서 봤을 때 이런 당시에 추상표현주의나 앵포르멜에 같이 영향을 줬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 코브라가 앵포르멜한테 영향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여기서 타시즘 들어봤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안 들어봤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결국에 다 엮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면 여러분들이 사실 공부할 게 훨씬 줄어들 거야, 아마.